안녕하세요, 꿀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페르시아 제국의 성립과 문화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서아시아의 통일과 페르시아 제국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의 국제적인 문화, 조로아스터교의 성립, 그리고 네, 그렇게 볼 거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지중해 세계의 형성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중에서 에게 문명의 발전에 대한 내용만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성립과 문화의 발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을 할 때요, 배웠었어요. 이 내용을. 배웠었는데, 진짜 앞에 있을 건데 제가 그걸 제대로 안 짚어드렸었죠? 그 이유가 뒤에 나와서였어요. 뒤에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우리 히타이트족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요런 내용들, 헤브라이, 페니키아, 그리고 히타이트족까지 요런 거 알아볼 거고요. 아시리아 민족도 알아볼 거예요. 아시리아 나라. 아시아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아시아의 동일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어디에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대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 다음이 아마 이집트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맞네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지금 이집트의 문명 발생 후에 이 지역에서 다양한 세력이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그 중에서요, 우리가 총 4가지의 그 나라를 볼 거예요. 4가지의 민족?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아시리아. 이렇게 볼게요. 히타이트는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집트와 이제 점점 겨루면서요,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한때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13세기에는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무대로 무역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식민 도시를 세웠어요. 이 과정에서 이들이 발전시킨 소리 글자는 나중에 뭐의 기원이 된다? 맞아요.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고 해요.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 자, 다음 헤브라이 보겠습니다. 헤브라이는 유일신. 자, 여러분이 히브리?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나요? 교회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헤브라이라는 민족은요, 유대교를 믿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섬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한 명의 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를 믿었다. 유대교는 훗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요. 자,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 아시리아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아시아의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그러나 정복지역 주민들을 가혹하게 다루어서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이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게 아시리아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가혹한 통치로서 잦은 반란이 일어나 기원전 7세기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아시리아. 그러면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 사용, 이집트랑 겨뤘고 번성했고, 페니키아는 뭐가 포인트였죠? 자, 포인트만 그럼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철제 무기 사용이 뭐다? 히타이트. 지중해 무역은 페니키아. 그리고 유대교, 유일신을 섬기는 헤브라이.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는데 너무 가혹한 통치 때문에 그냥 7세기 후반에 멸망했다는 것은 아시리아. 자, 그럼 안보해볼까요? 자,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철제 무기 사용은 히타이트. 오케이. 철제 무기 사용은 히타이트. 그리고 지중해를 무대로 한 거는 페니키아.
그 다음에 그 유일신을 섬기는 것. 유일신은 유대교를 믿고 유일신을 섬기는 것은 헤브라이. 마지막. 이제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하는데 너무 강력한 통치 때문에 막 반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 멸망을 하게 된 나라는 아시리아. 이거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성립과 그 발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헷갈리고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럼 함께 확인해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세기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서아시아를 재통일합니다. 재통일시켜요. 일단은 첫 번째로 통일시킨 나라가 아시리아. 아시리아 기원전 7세기에 멸망한 후에 다시 통일한 나라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고요.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은 키루스 왕이고요. 근데 왕 중에 페르시아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은요,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왕의 손자가 되겠고, 다리우스 1세가 그렇게 영토 확장을 쫙쫙 해 나갑니다. 인더스강 유역과 그리스 일부 그리고 이집트를 이제 다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리우스 1세와 연관을 지어서 다리우스 1세의 할아버지인 기루스 왕이 그 페르시아를 건국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정말 재미있는 내용을 조금 들어볼게요. 페르시아는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의 속주로 또 나눠요. 많이 나누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요. 여러 개 이제 속주로 나누게 되고요. 그거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속주의 총독을 파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전국을, 이거 나눈다 기호 아시죠, 여러분? 나누기. 그렇게 썼어요.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속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속주의 총독을 파견하고요. 이 총독이 제대로 하나 총독을 또 감시해요. 그래서 총독을 감시하는 왕의 눈 또는 왕의 귀라고 불리는 관리를 또 보내요. 재밌지 않아요? 총독을 이제 믿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총독을 못 믿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왕의 눈이나 왕의 귀라고 불리는 관리를 보내서 총독을 감시하는 등 어떤 체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왕의 명령을 굉장히 빨리 전달하고요. 세금과 공물을 쉽게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왕의 길이라는 이제 길도 교통제도를 딱 확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상업활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화가 꽃핀다는 결말이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항상 좋게만 나갈 수 없겠죠. 좋게만 돼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항상 멸망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제가 또 노트 필기 해올 테니까요. 다음에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페르시아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문화 꽃피고요.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막 하면서 잘 돼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도 잘 됩니다. 그리고 상업활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왜? 왕의 길 때문에. 교통제도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국제적인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리던 페르시아 제국은요. 자, 그를 연하게.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기원전 5세기 초에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완전 잘 되잖아요. 나 이제 이거 하면 다 되겠어. 그러면서 쭉쭉 넓힙니다. 완전 쭉쭉 가요. 이제 별로 고민도 안 해. 저기 하면 어떨까? 오케이, 바로 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서쪽 세력을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웬걸? 잘못 공격했네.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즉 실패하였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아시리아의 영역과 성립기의 페르시아 영역과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역과 왕의 길 다 나와 있는 지도거든요. 이것도 이제 출처를 써볼게요. 이것도 제가 구글에서 구글 출처는 구글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아시리아 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최초로 서아시아를 통일한 나라였어요. 그죠? 아시리아는 어디입니까? 요만큼이 아시리아였네요.
색깔을 다 다르게 해볼게요. 요만큼. 자, 요렇게가 아시리아의 그런 영토였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성립기의 페르시아 영역은요, 정말 어디일까요? 성립기의 페르시아 영역.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역 진짜 넓죠. 다 가져간 거야. 여기 다 그냥 페르시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왕의 길 보겠습니다. 요렇게가 왕의 길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러면 좀 튈까요? 오, 튄다. 자, 이 길을요, 왕의 길이라고 하면서 교통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상업활동, 교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뭐가 됐습니까? 다양한 문화가 꽃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가 대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 둘이서 왔다 갔다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리스가요, 페르시아에 지배받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요,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들어가지고 반란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 반란 배후에 있던 그리스를요, 페르시아가 알아냈어. 그래서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차는요, 이제 성과가 없어요. 폭풍우 때문에. 그리고 2차에는요,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있습니다. 자, 마라톤 전쟁은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페르시아와 그리스랑 서로 싸웠는데요. 원래라면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수가 진짜 훨씬 많았어요. 완전. 근데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우스 1세는요, 화병으로 죽으면서 무조건 아테네를, 그러니까 그리스를 무조건 점령해라 라면서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차는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이제 다시 또 한 번 그리스한테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리스의 스파르타랑 먼저 붙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는 3,000명, 스파르타는 300명, 훨씬 많죠?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첫 번째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틈에 그리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살라미스 섬으로 유인을 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를. 그러면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이후에 막 계속 지잖아요. 페르시아가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인 알렉산드로스 원정에서 이제 다 점령하고 있던 그 시기에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노트 필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노트 필기를 제가 직접 하고 오니까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제 노트 필기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자, 일단은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계속 이래요. 이런 변화 속에서 페르시아 계통의 파르티아라는 것이 생깁니다. 파르티아가 기원전 3세기 무렵 이란 동북부 지역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란 동북부 지역에 파르티아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파르티아는 뛰어난 기마부대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기마부대가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답니다. 이 기마부대를 이끌고요. 동쪽으로는 인도의 쿠시안 왕조 배웠었죠?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그렇죠. 카니슈카 왕. 오케이, 카니슈카 왕.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과 맞서며 비단길 무역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비단길 무역에 참여했다는 거. 자, 비단길 무역은 어디에서 등장했었나요? 자, 보지 말고 말해봅시다. 안 나와있구나. 자, 비단길 무역은요, 우리가 거기서 뵀을 거예요. 한나라에서. 한나라 찾아볼까요? 한나라에서, 자, 한나라가 비단길
막 그 한나라가 거기를 막 그렇게 없애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장건이라는 사람을 새겨서 흉노족을 이제 어떻게 하자 해서 대궐지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건이 결국은 성공 못했지만 이 길을 우리는 비단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와, 진짜 많이 했다, 그죠, 우리? 어쨌든 비단길 무역에 참여하였다. 이후 3세기 무렵에는 자, 기원 전 아니에요. 이제 기원 후에요. 또 다른 이란 계통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 자, 전에 있는 페르시아와는 달라. 근데 제가 전에 있는 페르시아에 뭘 써놨냐면요. 이거 아닌데. 맞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했죠. 제가 이거를 그때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써놨냐면요.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거예요. 요거 서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옛 페르시아의 부활을 내걸고 등장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동서교역로에서 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하며 번영을 누렸다. 요거. 자, 그러면서 동서교류에도 앞장서면서 세계 각지의 문화가 전해지게 됩니다. 비록 7세기에 이르러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세금제도 군사 조직은요, 나중에 이후 이슬람 체계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끊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페르시아의 국제적인 문화와 조로아스터교의 성립,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에게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하나 들어보실게요. 자, 비샤프르 계곡의 조각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란 남부 비샤프르 계곡에는요, 흥미로운 조각이 여럿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왕 샤프르 1세와 로마 황제의 관계가 묘사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요. 당당하게 말 위에 앉아있는 샤프르 1세 앞에는 로마 황제 필리푸스가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빌고 있다고 하네요. 오. 샤프르 1세의 오른쪽에는 또 다른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붙잡혀 있고요. 말 발굽 아래에는 고르디아누스 3세가 깔려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 이로 미루어 비단길을 놓고 계속된 로마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 두 제국의 대립에서 한동안은 이제 이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보실게요. 자, 페르시아가 일단 처음에 파르티아가 나타나고 페르시아 계통의 파르티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티아를 이제 무너뜨립니다. 근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그 전에 있던 페르시아, 자, 둘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전의 페르시아,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그렇죠, 전에 있던 페르시아의 그 부활을 내결고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중요해요. 자, 특히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세금 제도와 군사력, 이거는 군사 조직 등은 나중에 이슬람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다. 맞나요? 틀리나요?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뭐였나요? 아시리아라는 국가였죠?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아시리아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여기다. 기원전 7세기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게 아시리아, 그 다음이 페르시아였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동서 교역을 주도하고 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하며 번영을 하였다. 맞겠죠? 맞아요. 오케이.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페르시아의 국제적인 문화와 조로아스터교의 성립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